그러면 이어서 이제 비례투표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. 여기는 지역구와는 확실히 좀 다르죠? 네, 다릅니다. 조국혁신당이 29.1%로 1위를 했습니다. 국민의 미래가 28.1%,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이 21.6%, 개혁신당이 6.2%, 새로운 미래 3.4, 녹색정의당 2.0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. 네. 이 조국혁신당이 드디어 그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미래도 제쳤습니다.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1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조국 대표가 선명성 있게 지금 메시지나 이런 걸 좀 내고 있다고. 선명한 메시지다. 그렇죠. 네.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,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 지지 세력들이 많이 상당히 조국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걸로 보이고요. 네. 호남에서도 호남 유권자들 중에서도 좀 민주당이 좀 선명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, 이런 부분을 좀 원하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 지난주에 한 말,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명언이 나오고 있는데 한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으로 만들겠다,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. 그런 게 와닿는 거예요. 네. 이 유권자들한테는 그런 말이 와닿고, 이 조국혁신당이 잘하는 게 슬로건을 참 잘 만든다. 거기 아마 내부에 진짜 뭐 탁월한 어떤 카피라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년은 너무 길다. 이건 대박 아닙니까? 네. 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. 뭐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파 뭐 이런 말까지. 그래서 이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배려하고 뭐 하느라고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조국혁신당의 그 기능적인 뭐 실력이 탁월한 걸까요? 아니면은 절박함의 표현일까요? 어떻게 보면? 절박함도 있고, 네. 그동안 이제 조국 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절박함도 있을 것 같고, 예.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못했던 것들을 한다라는 거, 요즘 뭐 한다 이런 게 다 유행 아닙니까? 국민의힘이 뭐 한다 합니다 뭐 이러는데 조국혁신당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추세는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가요? 저는 총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아무래도 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물방론,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구도 민주당,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만, 실적으로 유권자들이, 그러니까 진보 쪽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국혁신당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나중에 국회 의석 입성해도 민주당 도울 거 아니냐,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현재 29대, 그러니까 거의 30%에 달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석수는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. 그러니까 10석 이상 이 정도의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에 반해서 좀 개혁신당은 사실 좀 상당히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이후로 상당히 좀 뒷전으로 좀 밀리는 형국인데, 어제도 뭐 슬로건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슬로건도 역시 좀 임팩트가 없어 보이고, 뭐죠 그게?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다, 이게 슬로건인데 너무 길어요. 건전가요 가사가? 그렇죠. 건전가요. 네, 가사 같기도 하고, 이준석 대표가 말도 잘하고 하는데 왜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댓글에는 소나무당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는데, 네. 소나무당은 여기서 빠졌나요? 아니면은 유의미한 이 수치를 기록하지 못했나요? 소나무당도 저희가 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론조사를. 예. 네, 알겠습니다.